오늘 좀 방향이 엇갈렸어요. 오늘 장 어떻게 또 보셨나요? 네. 아니, 오늘장 좀, 뭐랄까, 아직까지 강세는 유지는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쉬어야 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계속 주고 있다. 이런 느낌 들었고요. 워낙 그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정 한 번은 하는 게 오히려 또 미래를 위해서 건강한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네.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조금 어제의 그 하락을 만회를 못해서 그건 조금 센티에 흠이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회복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회복을 못한다면 센티에 조금 흠이 가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럼 약간 조정 가능성이 생긴 장세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맞을까요? 한국 주식 시장이요? 네. 한국 주식 시장은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네. 지금 VIX 지수가 지금 1년 내 최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변동성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과거 더 낮은 8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뭐 특별히 뭐라고 토를 달 수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게 일반적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재미없고 시장의 주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은 이런 흐름들이 지금 한국과 미국 모두 계속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균형이 좀 안 맞는 시장인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균형이 안 맞는 시장. 네, 그냥 시장 전체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예. 김윤수 대표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잘 봤고요. 근데 예, 잘 보는데 근데 시장이 아까 각도기 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대로 쭉 갔었을 때 그래서 과열을 싫어하는 느낌 같습니다. 뭐 미국이야 그냥 가는 대로 예.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먼저 올라가면 안 되지라고 예. 하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심리를 꺾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예. 약간 단기 과열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코스닥 꺾고 뭐 2차 전지 꺾고 이게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 쪽에서 아마 기조 자체는 그렇다고 크게 흔드는 게 아닌 게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차익 실현 나올 구간도 아니고 예. 그런 쪽에서 그렇다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 단타에 열중하시는 우리 기관 선생님들께서는 네. 기관 선생님들이요. 네. 오늘 중요 포인트는 선생님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관점을 봤을 때는 일단 좀 옳은 것들 차익 실현 들어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점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예. 절대 다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바라보고 싶은 것만 본다. 주요 타겟들. 네. 네. 근데 원래 시장이 그랬습니다. 네. 가고 싶은 것만 갑니다. 예. 그래서 딱 선택된 자들, 그리고 간택된 자들에 대한 기쁨과 함께 주가가 승천하는 이런 과정들. 예. 이게 지금 나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계속 그거죠. 2차 전지 잠깐 숙이게 되면은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는데 예. 반도체도 특별한 섹터 쪽으로 갑니다. 음.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따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예.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AI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쪽에서 한미 반도체가 길을 보여줬어요. 예. TSV 쪽에서 변화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딱 몰려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예. 같은 반도체 섹터에서도 또 작은 것들 이거 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지 않나 예. 한쪽에서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움직이면 뛰어들죠. 근데 그게 시장에서 같은 반도체인데 나는 잘 갖고 있는 뭐 전공정 갖고 있어. 시장 못 따라갑니다. 후공정 쪽에 또 특별 섹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막 움직이는 거 지금 발맞춰 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근데 이게 과거에도 주도 섹터가 나오면 2차전지도 그랬잖아요. 양극재 간 다음에 또 세부적인 소재 쪽 가고 뭐 그렇습니다. 아주 매매 해보셨어요? 아니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취임새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전문, 네, 지금 네. 얼쑤 네. 양극재 다음에 또 음극재 뭐 이거 기타 소재 등등 이렇게 가는 거니까. 네. 지화하자. 예. 가겠습니다. 예. 예. 그런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갑자기 여쭙고 싶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예, 전망을 잘해주시니까 그래서 내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훅 들어가시니까 저도 너무 놀랐네요. 네, 내일은 뭐 미국 시장 열리는 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섹터 얘기는 조금 뒤로 하고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분위기부터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건가? 이 미국의 금리에 대한 이 하반기 인상 2번 가능성 이게 앞으로 하반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뻥이죠. 예? 뻥입니까? 네, 뻥입니다. 뻥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예.
지금 올해 오늘 나왔던 점도표 전망 중에 내년도 점도표를 4.6으로 찍어놨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연말에 5.6을 만들었다고 쳐요. 네. 예. 두 번 올리면 사실은 5.75잖아요. 그쵸. 그거 양보해서 네. 오케이 5.6이라고 쳐. 5.6인데 내년도 6월 달에까지 4번인가 있잖아요. FOMC 회의가. 예. 거기에 4.6을 맞추려면 4번 금리 내려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연말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 했어요. 예. 근데 거기다가 2번 더 올려요? 2번 더 올리면 그다음부터 내년부터 4번 줄다림 쳐서 예. 4번 연속 금리 내려야 돼요. 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저- 그래서 예. 뻥이에요. 그러니까 예. 왜 이렇게 뽕을 칠까요? 아, 네. 그 준동을 막아야 됩니다. 어떤- 시장의 준동을 막아야 시장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 예, 까불면 안 된다. 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코어는 튈 가능성이 여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코어 네. 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집값을 좀 보겠다 한 거고 그리고 집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물론 금리는 지금 6.77로 30년 모기지 금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주머니에 돈 많아요. 그러면은 돈 많은 걸로 아유 나 그래서 질래. 예. 야, 나는 뭐 대출 조금만 받고 질래. 이래버리면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준동을 하면 예. 코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코어가 올라가면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찍어 눌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블러핑이라고 봅니다. 한국말로 뻥. 뻥. 예, 그쵸. 예, 뻥카를 쳐놔야 예. 애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통하는 시장은 있어요. 채권 시장은 통해요 지금. 예. 네. 예. 예. 채권 시장 금리가 안 내려가잖아요. 네. 지금 10년물이 3.8 찍고 다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3.77 요 상황에 있잖아요. 애들이 네.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2년물의 금리 상승 폭이 큽니다. 10년물보다 2년물이 크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3%대 포지션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4% 중후반까지 와 있잖아요. 예. 연준이 진짜 금리 안 내릴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냐면 재미난데 채권하고 연준하고 줄다리기 시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항상 강자야라고 생각했던 채권 시장이 이번에 물을 제대로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줄다리기 샷발을 지금 좀 놓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약간 고분고분해졌어요. 연준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연준이 전망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다. 금리 상황들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걸 조금 인정한 것이다. 2년물 금리가 5%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뻥카라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냥 매우 동결. 높죠. 매우 높은 확률로 안 되고 일단 네, 네. 그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일반 그 CPI가 네. 다음 달 3자 봐요. 이번 달에 4.0 맞죠? 4.1. 네, 네. 4.1이었으니까 4.0, 4.1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달에 3자 봐요. 네. 3자 보는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 그러면 예를 들어 3.7 나온다고 치고 3.7이면 5.5까지 기준금리를 이 격차는 어떻게 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수는 코어인데 예. 변수는 코어인데 헤드라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블러핑. 예. 시장이 함부로 까불지 마라. 예. 그러면 너희들 죽을 수 있다. 이거를 지금 협박한 것이다. 그럼 시장은 협박을 당할까요? 채권 시장 보면 당했잖아요.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증시가 더 문제긴 한데. 네. 주식은 상관없죠. 주식은 큰 형들 덕분에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네. 빅테크들이 예. 금리하고 상관없이 움직여 버리니까 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중소형 주식들과 은행 주식들은 빠졌습니다. 겁을 먹었어요. 그러나 시장 전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의 시가총액 지도표를 보면은 빅테크들이 포지션이 정말 이게 인류 역사는 이렇게 클 수가 있나? 메디치 가문을 보는 것처럼 네. 중세의 메디치 가문이 모든 부를 잡고 있는 것처럼 빅테크 몇 개 기업들이 미국의 시가총액의 전반을 갖고 있어요. 거의 송두리째 과하게 표현하면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얘네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소형주들은 오늘 안 좋았거든요. 네. 빠진 종목수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만 그 연준과 금리 상황들의 영향을 받고 대형주는 자기 갈 길, 제 갈 길 가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애매한. 그래서 러셀 2000과 나스닥과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쫓아가려다 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러셀 2000이 올라가야 미국의 투자 심리는 확실히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각도기 점장님의 날카로운 분석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736님께서 각도기 형 갑자기 연준의 각도기 들이대시니까 무섭네요. 라는 댓글도 주셨고 뻥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파월이 법조계 출신이라면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생각을 못했나 의문이다. 커피 차트님이 댓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케이블을 타는 방송이라고 앞서서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아니 왜 뻥카라는 말을 쓰냐 얘기하셔가지고 용어 사용에 좀 저희가 조심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뻥은 국어 사전에 담겨 있는 단어고요. 뻥카만 뻥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연락은요? 죄송합니다. 자, 많이 금리를 어떻게 나셨어요. 보셨는지 네. 금리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에서 우리 각동희 지점장님이 이보다도 잘 예. 얘기하실 수 없는 상황인데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부터 계속 연준 얘기는 설마 하던 게 갑자기 확 올려다 보니까 지금 계속 연준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 근데 항상 그래왔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정이나 흐름 가지고 저희가 굳이 그대로 네. 끌려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이는 과정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변화와 빅테크가 이제 움직여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집중되는 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섹터에 대한 변화들은 분명히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셨었을 때 나가는 흐름들과 즉 AI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확산이 나오다 보니까 예. 뭐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이죠. 네. 그런 쪽에서 격차가 나오게 되면 또 한때는 그런 쪽만 계속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즉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쪽에서 빅테크나 AI 관련된 쪽으로 다 모여가기 시작하다가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한 번씩 움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나이키가 갑자기 급등했다라는 얘기들은 이제 여러 가지 차원들도 다르겠지만은 그동안에 바라봤던 이제 소비재 쪽에서 너무 처져 있다가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중국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바뀔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는 한 번씩은 돌려주긴 합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는 지켜봐야 했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다음 주 쪽에서 그 페덱스가 실적 발표됩니다. 그거 보고 또 한 번 더 어떤 연관된 사항들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예. 만약에 어떤 약간 어차피 경기와 관련된 바로미터 지난번에 얘기했었을 때 페덱스가 상당히 안 좋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경기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가 진실인가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한 분기 지났는데 더 안 좋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정도 전망 쪽에서 그냥 이대로 넘어간다 싶으면은 저희가 바라보던 경기에 대한 시각들이 또 약간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님 지금 역시 앵커는 다르네요라는 갑자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대됩니다. 예. 네, 진행 역시 네. 예,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예. 네. 여담뉴스 경제TV는 저희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송이고요. 그렇죠. 우리말 그럼요. 바른말. 네. 네. 하지만 금요일과- 뻥은 국어사전에 들어있는 말이라는 네. 거를 거듭 다시 강조했던 한번 겁니다. 강조합니다. 네. 어쨌든 연준이 뻥쳤다. 예. 근데 지점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미국은 빅테크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한국은 SK 하이닉스 지금 신고가잖아요. 네.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는 이건 우리말 좋은 말 써야 되는데 세컨더리 마켓이죠 한국은. 네. 그러니까는 2순위 시장이에요. 이순위 시장. 2순위 시장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재미난데 반도체 얘기 앞서 해주셨지만 반도체가 얼마나 재밌냐면 기존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생성형 AI 시장이 지금 막 형성되는데 그 기업들이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분석 전망에서 나왔고 최근에 TSMC의 전망에서 나왔어요. TSMC가 AI 서버용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이게 왜 그러느냐? 구조를 보시면 알아요. 생성형 AI는 애를 키우는 거하고 같습니다. 요즘 컸다고 하지만 지금 예. 3.0이잖아요. 예. 애가 들컸어요. 그래서 완전 아무 말 대잔치예요. 뭘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근데 맞는 것도 없어. 네. 그래서 2번, 3번, 4번 물어보면 정확한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내가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나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없고 일단 아무 말이나 해요. 예. 맞든 안 맞든. 그래서 이 듣는 사람이 얘를 100% 신뢰하면 바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몇 번 더 깊이 물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거예요. 네. 여기까지 키우는데. 예. 자, 그렇다면 내가 생성형 AI 시장으로 뛰어들겠다고 마음 먹으면 지금부터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키우는 작업을 하려면 세팅을 하고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잖아요. 얘 형상을 만드는 건 뭐냐? 서버를 구축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버를 구축하려니까 엔비디아한테 주문을 낸 거죠. 예.
그러니까 2분기에 55%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이미 주문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또 TSMC로 주문이 넘어간 거고 예. 그래서 이게 나와서 나한테 와서 서버가 구축이 되면 그때부터 생성형 AI를 얘네들은 키울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예. 받은 서버를 이제 새롭게 깐 애들은 네. 자 이런 구조면 반도체 투자를 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생성형 AI 시장은 생성형 AI 시장대로 있는 거고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시장은 데이터 시장대로 있는 거고 다른 시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성장률은 줄겠지만 나머지 살아있고 얘는 신규로 더 커지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됐을 때 24년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을 이제는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지금부터는 25년 생각까지 하게 돼요. 네. 투자자는 당연히 저 24년에 하다 만약에 진짜 AI 서버 경쟁 터져가지고 애들이 주문을 막 내면 24년도 현재처럼 캐퍼 증설 딱 멈춰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기 주문이 오버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쇼티지네. 그럼 25년 쇼티지 나올겠네. 이런 상상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 25년 쇼티지가 예상되면 땡겨서 24년도 주가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투자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연일 반도체는 미국에서 강세예요. 그러면은 얘네만 강세냐? 당연히 D램 써야 되지 않습니까? GPU를 쓰든 CPU를 쓰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시장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를 매수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 대표님? 아주 정확하십니다. 아니 근데 네. 솔직히 뭐 저도 애널리스트고 맨날 틀리지만 그래서 부끄럽지만 아직 연초만 해도 예. 반도체 재고가 지금 심각할 거고 지금도 심각하긴 해요. 현재 심각하죠. 네. 심각하고 수요가 살아날 데가 없다. 뭐 뭘 봐도 없다. PC도 없고 데이터 센터도 없고. 근데 챗 GPT 하나로 네.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살아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구글을 잠자는 사자 구글을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룡이 붙어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공룡끼리 싸우니까 그런 거죠. 총알이 많이 필요하다. 총알이 넉넉한 애들끼리 싸우니까. 네. 쏠 수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구글은 사실 바들을 다 키워놓고 안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네 광고 시장하고 겹치니까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생성형 AI를 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이 특허는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챗 GPT 오픈 AI가 했어도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고 가잖아요. 숙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빙이 구글의 그 트래픽을 뺏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난리가 난 거죠. 이건 어떻게 칼을 안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의 장수가 나와서 칼을 뽑고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럼 각도기 선생님에 이어서 그럼 우리 반도체 선생님께도 한 말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그 미국의 그 애널리스트 제가 성함이 지금 갑자기 까먹었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AI 웨이브가 당분간 뭐 계속될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는데 네. 당분간이라는 게 글쎄요. 그 언제까지인지도 좀 예측이 어렵겠습니다만 이 AI 웨이브라는 게 앞으로 계속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분간이라는 게? 네, 앵커 선생님. 네, 아름다운 선생님 방송이네요. 네, 일단 AI가 지금까지 각도기 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생성형 AI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AI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예. 라고 하는 전체 AI 시장이 만약에 앞으로 이 정도까지 커졌네 라고 하는 쪽에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AI가 각종 산업 쪽에서 다 침투해서 나와서 나는 이쪽으로 학습해서 예. 이쪽에 대한 산업을 키우겠어. 네. 이런 쪽으로 다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은 다 같이 이제 또 투자 집중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예. 또 나오는 회사들은 그러면 엔비디아만 신났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번 분기 쪽만 55% 컸다가 아니라 예. 앞으로에 대한 성장 전망도 더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네, 네. 데이터 센터만 있는데 예. 플러스 알파 계속 갔다 우리 거 계속 쓴대요 다들. 예. 그렇게 되면은 더 커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네. 배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AI 시장에서 80% 다 갖고 있는데 예.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뛰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AMD도 뛰어들고 인텔도 뛰어들고 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또 특화된 쪽에 범용칩이 아니라 또 관련된 산업에 특화된 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이제 나는 로봇 만들고 싶어. 그러면 로봇을 담당하는 또 이 로봇이 이제 데이터를 받고 그대로 또 소화하고 거기다가 또 추론하고 하는 과정이 나왔을 때 이 로봇에 대한 전용 칩이 들어간다. 네. 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봤었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하게 되면 뭐 질문하게 되면 나오는
GPT 쪽만 생성형만 보는 것보다 예.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더 커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아까 반도체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저희가 항상 반도체는 당합니다. 예. 네, 사이클에 대해서 예. 언론과 뉴스와 모든 거에 다 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재고는 피크는 지났습니다 벌써. 아, 네. 피크는 작년 3분기 때 줄고 얘기를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쌓이는 속도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미미하지만 거기가 정점에서 살살살살 빠지고 있었는데 그거 나오는 데이터와 또 수출 데이터 쪽에서 DRAM과 또 낸드와 함께 같이 보기 시작하면 여기서 살아나는 것과 그러니까 월별 데이터로 어차피 네. 이제 미시적인 차원에서 저거 언제 바뀌나라고 하게 되면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그런 거죠. 반도체 가격 안 올라, 재고 여전히 몇시 40주까지 돼 있어, 뭐 이런 거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미세한 변화를 놓쳤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걸 다 알면서도 보통 이제 선도적인 사람들이 반도체 바닥 그러면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 무슨 바닥이야 지금 2분기 실적 보고 얘기하지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였었죠. 근데 그게 먼저 변화가 나오는 미세한 변화로 인해서 나오는 과정들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벌써 그 바닥의 정점은 지나왔던 상황들이고 네. 또 지금 얘기하면서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거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가 지난 2021년 고가가 15만 500원인데 지금 아직 2분기도 적자일 텐데 네. 지금 12만 원까지 왔습니다. 네. 3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우리 앵커 선생님께 예. 저 SK하이닉스 좀 사보시죠. 그러면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이라는 표현만 할 것 같은데요. 아직 예. 반말하시네요? 아니, 이렇게 많이 아직은요. 올랐는데 지금 사요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겠죠. 네. 네. 그렇게 바라본 게 지금 90% 대부분이겠죠. 네. 근데 그러면 시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예. 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 사이클이 움직이는 것 플러스 알파가 더 가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I가 웨이브라고 얘기를 트렌드 이상일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웨이브 네. 정도면. 네, 그러면 그게 다가오는 게 반도체 사이클을 딱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과정에서 지금 앞으로 성장할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2만 원이라도 대충 자리 보고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랜만에 굉장히 좀 센 멘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전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역시 반도체 선생님이시니까. 예. 아니 챗 GPT 선생님이셨어요. 아, 굉장히 앞서서 주목하셨고 예, 지금 예. 이렇게까지 올라오기 전에 예. 이 테마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저희 방송입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보시면 예. 김민수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보통은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가가 오르고 나면 예. 아유 이제 좀 시끄럽잖아요. 뭐 예. 이런 멘트를 하시는데 예.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아이고 그냥 뭐 어차피 지금 다 박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빼지도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은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SK하이닉스 됐고 예. 좀 난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뭐 소부장 쪽을 예. 사보자라고 네, 네. 할 때 고민이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이클이 있고 성장까지 같이 지금 가미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니까 보통 사이클에 가장 먼저 어떤 사이클과 함께 움직였을 때는 나중에 지나고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저 고점 왔었을 때 예. 나는 이거는 소부장은 여기까지 올라왔더라 하는 네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공정 패턴이었습니다. 어. 전공정이 같이 이제 웨이퍼와 함께 생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 많이 봤었는데 예.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포인트가 후공정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뭘 보고 있느냐라고 예.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HBM3가 다가와서 그러니까 와서 패키징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예. 칩 가운데 놓고 예. 거기다가 쭉 둘러싸는 게 삼성전자 방식의 HQB고 예. 지금 저 TSMC 쪽에서는 하는 게 코어스라고 하는 쪽인데 예. 이거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쌓는 방식과 함께 안에 들어가는 절연체 기판 숄더볼 이게 다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지금 레벨업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걸 봤을 때 거기 그러면 그걸 보고 지금은 제가 매출이 미미하다고 해서 무시했었습니다. 예. 근데 시장 반응은 무시한 게 아니라 TSMC가 앞으로 얼마나 클 텐데 그걸 통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이 얼마나 클 텐데 예. 이걸 지금 가져와서 붙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못 하고요. 거기다가 또 한미 반도체 지금 다들 제가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예. 이거 지금 비싸니까 예. 네. 파는 게 좋겠어 예. 라고 하고 40%가 더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도체에 대해서도 성장 밸류를 갖다가 지금 붙어가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많은데 예.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이 뭐 5% 아니면 많이와 2, 3%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갖다가 붙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버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네네네네. 웨이브라면서요. 예. 웨이브면 앞으로 오늘 이번에 50% 성장, 예. 내년에 30% 이상 성장 이걸 갖다가 지금 오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를 갖추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거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취득할 것이냐 이건 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 결론은 예. 후공정 쪽에 대해 이번 사이클은 전공정보다 후공정입니다. 후공정. 네, 후공정 쪽에서도 특화된 쪽은 패키징입니다. 어. 그쪽이 아마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 거기다 그러니까 그냥 패키징이 아니라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들 잘 보시면서 이번 사이클에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첨언을 좀 드리면 네, 네, 네. 이게 칩넷 구조라는 그 반도체 구조 변화 때문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만들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TSMC가 2나노는 커녕 3나노에서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3나노 뭐 3N 뭐 2 공정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도 2나노 공정이나 3나노 조금 그 공정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애플은 맡겼죠. 근데 TSMC가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실 같은 거를 원판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네. 실 같은 거를 수십 개의 실 가닥을 원판 웨이퍼에다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쵸.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기판 위에다가 옛날에는 그 칩 하나에 모든 걸 다 넣었는데 기판 위에다가 칩을 고성능 칩과 저성능 칩을 같이 네. 올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 이스페타시스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가장 특징적인 후공정 쪽에서의 그 흐름은 뭐냐면 PCB 관련 회사들이 다 올랐거든요. 주가가. 네. 예, 심텍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한미반도체는 이 본딩을 해줘. 이거 적층해서 쌓아주는 후공정 쪽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그 전공정의 한계 때문에 후공정이 발달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큰 틀로 보면. 네. 그래서 기판업체가 이렇게 대세인 거고 기판업체 투자하는 거 보세요. 뭐 대덕전자 이런 애들은 시가총액만큼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가총액 올랐지만 네. 2년 전에 보면 얘네가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800억짜리 투자를 해? 그리고 뭐 심택이 얘네가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큰 투자를 해? 삼성전기 조단위, LG이노텍 조단위 이게 다 FCBGA라는 기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이 FCBGA를 한국이 꽤 잘하는 편입니다. 일본 다음으로 신교, 무라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요. 네. 두 분 다 반도체를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아니 반도체 이렇게 기술이 새로운 거 나오고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다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흐름을 타셔야 주식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지 경제 전문가이자 이제 반도체 전문가이신 반의 반도체입니다. 자 레몬전자 김민수 대표님. 네. 아니 근데 하이닉스가 신고가 나면 여기서 또 따라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삼전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삼전은 좀 박스권에 갇힌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김 대표님 먼저 하시죠. 네, 네. 벌써 의견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네. 점장님 의견을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네. 파운드리가 네. 앞으로 바꿀 것이다 이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냥 아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는 SK하이닉스가 HBM3로 가장 또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부각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예.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마 이번 달 말이라고 그랬던가요? 아니면 또 하반기 쪽에 집중으로 할 쪽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 게다가 또 파운드리 들어오고 거기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또 차량용 반도체 예전에 보냈던 브랜드 가지고 다시 끌고 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봤을 때는 뭐 불이 안 꺼져요. 그 회사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과정인가라고 보여지는데 네. 근데 집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그럼 이번에는 반도체가 살아나게 되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분위기는 또 이번에 갤럭시 또 폴드가 예. 플립 폴드 요게 예.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많이 커져 있습니다. 음. 그거를 또 충족하느냐 뭐 그것도 물론 영업이익단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그걸 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도 보긴 봐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삼성이 지금까지 우리 메모리 반도체로 보지 말아다오라고 하는 다음 전략들이 쫙 펼쳐가는 게 확인되게 되면 예. 삼성전자는 저희가 원래 항상 무거워 시가총액 이르니까 무거워 그런 쪽인데 이거를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계속 담으면서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은 이거를 사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수가 급등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 안 하고 사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 지금 제가 아까 회사 이름 잘못 말씀드렸는데 고캐피탈님이 잘 조정해 주셨는데 네. 예, 그 FCBGA 제일 큰 회사는 신키오 이비덴입니다. 일본에. 예,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그다음에 LG 노텍 뭐 이런 순서고요. 아까 말씀드린 무라타는 MLCC 세계 1위 업체가 무라타고요. 그 잘 정리 예, 조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삼성전자의 핵심은 도대체 수율이 얼마나 나올 거냐. 네. 예, 파운드리 수율 계속 관심이에요. 네. 파운드리 지금 최근에 아마존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필요하면 AMD GPU를 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엔비디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굳이 싫을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로 거친 이렇게 욕도 좀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존 빙의해가지고 아니 이놈들이 말이야 적당히 좀 하지. 네. 지금 H100, A100 이 시리즈 최근작과 이전작 칩셋으로 팔면 12만 달러, 23만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풀 세트로 이게 만 개 박아야 서버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럼 돈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아마존 같이 거대 기업도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왜 AMD 얘기를 하냐? AMD GPU를 하잖아요. 반값일 거거든요. 네. 성능이 조금 최신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예. 반값에 비슷한 성능. 이전 버전보다는 나은 정도의 수준. 그럼 쓸 수 있죠. 근데 사실 쓰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생태계가 이미 엔비디아로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압력을 넣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TSMC에 대해서도 압력을 넣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상대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수율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네. 와 근데 저는 네. 그런 그 공룡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네. 아마존도 공룡이고 뭐 사실 삼전, TSMC 다 이제 그 각자 업계에서의 공룡인데 공룡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또 제가 오늘 처음 겪어서 그런지 유튜버라서 자꾸 빙의를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진짜 네. 진짜 싫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엔비디아조차도 예. 삼성 얘기를 슬쩍 꺼냈잖아요. 그건 결국 TSMC한테 우리 거 빨리 받아. 너 우리 거 안 받으면 우리 넘어갈 수도 있어.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든 빅테크 업체들은 그 더블 벤더를 가고 싶죠. 예, 예. 서로 압박하고 싶으니까. 근데 예. 이제 결국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이 안 올라와서 더블 밴드를 못 가는 겁니다. 가고는 싶지만. 그래서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수율이 올라오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모리 업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감히 말씀드리면 수율이 올라오면 10만 원 돌파하겠죠. 예. 그냥 결론만 딱 그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삼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딱 기다려. 네. 딱 기다려. 뭐 지금 너무 흔들리지 마. 이제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아드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니 솔직히 예금 넣는 거와 삼성전자 매수한 거랑 큰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유 뭐. 네, 예금보다 오히려 더- 수익률은 훨씬 네, 깨세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모멘텀은 좀 살아있는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형주도 좋은데 이 소부장들 또 이 후공정 쪽 좋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하실 때 대표님께서 지금 장이 갇혀 있어도 볼 거는 여전히 뭐 좋은 거는 간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말고 또 어떤 산업을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말고는 또 가장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예. 문제의 그 핵심 소지 2차 전지 쪽이죠. 네. 네, 2차 전지 쪽인데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예전부터 투자해서 예. 지금 뭐 수익률이 앞에가 뭐 세 자리 쪽으로 대자릿수. 예, 100% 200%대가 있다 그러면 네 자리요? 네.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없습니다. 차한 캔들 대만. 주식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드린 얘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와 다른 쪽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지금이라도 사요. 뭐 이렇게 좀 조정 많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사요 하는 분들에 대한 해답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장 이분들이 지금 신규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한국이 진출했던 2차 전지에 대한 이 스토리가 증설하고 설비 투자하고 이 스토리가
무너지느냐 훼손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번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예. 핵심은 중국이 들어와서 예. 이제 보니까 이번에 또 그 국무부 장관도 간다면서요. 예. 중국 가서 16일인가요? 예. 가서 이제 또 하게 되면 이거 악수하는 완화된 신호 나온 게 아니냐. 아. 그러면 또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 중국 업체들이 그렇게 설비 투자 많이 했다가 이제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미국으로 들어와서 약간 좀 손잡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국 배터리 망했다. 예. 이런 스토리로 지금 나오면서도 막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좀 많이 나간 얘기고요. 예. 네,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미국 입장 쪽에서는 예. 중국이 들어오는 거와는 이제 중국이 들어온다고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익을 따져보겠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왔었을 때 어떤 특정 지역에서 만약에 저 망가진 러스트벨트 쪽이나 아니면 여기서 뭔가 공장 지어가지고 좀 재정 자립을 좀 끌어올릴 수 있겠다 그러면 예. 오케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직접 투자한 업체 예. CATL, 예. 예. 뭐 BYD부터 뭐 이런 회사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우리 짐 싸들고 와서 우리 거기 공장 지을게요. 예. 노합니다. 못 들어오게 할 거고요. 당연히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은.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그러면 또 뭐 합작,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합작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네, 우회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이 보일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조건들은 당연히 원래 나오는 조건보다 많이 안 좋겠죠. 예. 그래서 들어올 거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IRA 법안이 되게 특이한 게 예. 광물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떤 제약이 별로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만약 조인트 벤처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배터리 부품이나 셀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예. 그것도 승인이 나올 수가 IRA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막 우회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핵심은 그거죠. LFP가 쓸 때가 따로 있고 예. NCM이 쓸 때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LFP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많이 쓸 때가 그런 것 같아요. ESS 시장이 폭발하고 있으니까 연간 50%씩 성장한대요. 예. 그런 쪽에 나왔을 때 그를 활용하기 위한 쪽은 쓸 수 있겠죠. 자동차도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자동차도 당연히 저가역이나 아니면 같은 장기차를 만드는데 그래도 좀 단거리용이나 배달용이나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게 되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격차가 다른 쪽은 어차피 지금 들어온 쪽이 거기다가 만약에 공장을 들어와서 오케이 해서 이제부터 짓는다고 하더라도 예. 한국은 벌써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쪽은 벌써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2025년, 26년부터는 다 공장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예.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 거의 2028년, 2030년 되겠죠. 지금 결정돼서 들어오게 되면 예. 타이밍이 안 맞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지금 도요타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또 기술력은 또 한 단계 레벨업 될 텐데 예. 그런 거 가지고는 또 다시 바뀐 기술에 따라서 또 적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또 바뀌어지는 트렌드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도 다 고민을 해보게 되면 예.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유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프리미엄 다 날리고 망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정 시 매수 의견이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네. 막 과열돼서 막 전고점 돌파한다 그러면 그냥 하고 있다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그러면 또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돼서 못 올라가는 암묵적인 가격대가 있잖아요. 시총 네. 기준으로. 네. 뭘 내려가서 다시 쭉 내려온다 그러면은 또 조용히 주웠다가 트레이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그러니까 관심 높을 땐 사시면 안 돼요. 관심 좀 떨어져서 좀 잠잠해질 때 그런 때는 또 접근하실 수 있고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지금 관심이 높은가요? 좀 떨어졌나요? 여전히 높은 거 아닌가요? 여전히 관심 네. 전 높다고는 보고요. 근데 네. 이제 그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커지는 건 맞아요. 네. 그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고. 근데 이제 과연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됐을까? 어제 그 뉴스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기존에 보다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심리가 조금 약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실은 뭐 고평가 영역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던 영역인데 그 고평가 영역에서는 결국은 심리가 어떻게 매수 심리가 강하냐 매도 심리가 강하냐인데 지금 저는 공매도 세력이 훨씬 더 그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거라고 봐요. 뉴스를 터뜨릴 수도 있고 매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 편향으로 항상 좋게 보지만 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를 터뜨리고 이건 뭐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수의 심리가 강하면 그걸 받아내면서 치고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제 하락과 오늘의 반등이 약한 게 이게 매수 쪽의 심리가
조금 과거보다 좀 약해진 게 아닌가 하는 게 좀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고요. 사실 중국 얘기는 뭐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 사실 중국 얘기 돌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계속 성장한다. 그것 논리로 간 거고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IRA법으로 이렇게 강세를 갔으니 IRA법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유진증권 측에서는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국 수급 세력 간에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힘센 사람이 이긴다 지금부터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AI 반도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나눠봤는데 뭐 섹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금 관련 얘기도 잠깐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오염수 방류 앞두고 이제 소금 관련 뭐 종목들 이런 게 이제 들썩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 그렇기도 해서 뭐 수혜주 혹은 뭐 짚어봐야 될 아무튼 기업들도 보고 다만 투자는 유의를 해야 됩니까? 김민수 대표님? 아니 근데 저는 이게요. 예. 일본 오염수 그러니까 특정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예. 뉴스를 딱 클릭했더니 일본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약간 아니 이거는 대체 뭘까?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 지금 정말 이게 진짜 사실이면 되게 재앙이 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그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소금, 뭐 육개, 뭐 각종 식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딱 기준을 한번 세워볼게요. 예. 혹시 소금 한 푸대 이만한 거 뭐 쌀푸대 뭐 20 몇 킬로인가요? 15kg. 15킬로인가요? 예. 네. 그거 가지고 딱 한 푸대가 있습니다. 예. 이거 가지고 얼마나 먹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제 한 가정에 4인 가정이 예. 그 하나가 딱 있다. 예. 얼마 먹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 반년 먹을 거. 근데 몇 인 기준입니까? 4인 기준. 예, 예. 4인 기준이면 그 15kg. 네. 제 생각에 1년은 먹을 것 같은데요. 몇 년 먹습니다. 몇 년 먹습니다. 몇 년 년 먹습니까? 퍼서 드세요. 제가 좀 짜게 먹어요. 제가 그러니까 짠돌이. 그게 아니라 제 은평구의 백종원이라가지고 백종원 씨는 설탕을 좋아하시면 저 소금을 좋아해가지고 아. 소금을 거의 한 분에 끼칩니다. 맛주 볼까요? 이러면서 드시는 그분. 아유. 저는 예. 100g씩 구매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그 광우병 사태 했던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들이 몰아가는 것도 많이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 오른데 그러니까 오염수 왜 관련된 뭐 정치적인 논란도 많다 보니까 그건 떠난다고 하더라도 예. 일단 사는 사재기입니다.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 예. 사재기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는 그 어떤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판매량 25배 늘었다. 뭐 가격이 벌써 60% 뛰었다라고 예.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예전에 주겸이라는 거 뭐 있다거나 예, 예, 아니면 네. 뭐 무슨 건강상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 가격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특화된 업체들까지도 같이 예.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논리 예. 한 푸대 있으면은 예. 나중에 그 비 잘못 받고 그러면 막 간수 빠져가지고 뭐 저 베란다에 버리고 막 이렇게 방치되고 그래 버려요. 예. 그러니까 굳이 제가 보기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나 아. 싶어서 이제 그런 심리까지 자극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와서 그러면은 또 수산물도 그렇더라고요. 수산주가 움직이는 배경이 예. 오염수 방류하게 되면 어차피 수산물 못 먹으니까 미리 그것도 미리 사서 지금 사서. 먹자. 말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논리들부터 그리고 그러면 아니 어차피 그럼 바다가 지구가 동그란데 예. 다 해서 다 돌아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나중엔 그다음부터 수산물 안 먹을 것도 아닐 거고 예. 네, 이런 그러면 참치 이런 것들 다 못 먹을 건가요? 뭐 이런 내용부터 예. 근데 원래 참치는 뭐 안 좋다면서요? 뭐 예. 무슨 많이 그런 거 먹어가지고 네네네. 그 먹이 최인사슬상 가장 위여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심리가 더 좌우한 것 같아가지고 예. 트레이더의 입장적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예. 매매하는데 그것도 보게 되면은 매수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매물 나오면은 잡아가는 현상들 예. 이런 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이게 심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여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만약에 진짜 걱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음식에 돌고 돌아서 지금 소금 안 들어가는 음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보니까 설탕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설탕 안 들어가는 거 없을 거고. 예. 그러면 또 음식물 가격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 지금 잘못하게 되면 가격을 또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예. 인상시킬 만한 또 명분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음식물 업체들은 오히려 또 마진이 줄어드는 꼴이 나오겠죠. 예. 지금 또 가격 올린다고 하면 정부에서 그러겠죠. 아니 물가 떨어지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겠죠. 그런 거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지 시세가 움직이니까 트레이딩 할 것인가 예. 아니면은 그냥 이걸 가지고 동참할 것이냐 저는 동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는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종합하고 예. 짧게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시다. 예.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주방에 잘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어디 가서 아는 척하지 말라 그랬는데 차지연님께서 아주 소중한 댓글 주셨네요. 소금 15kg를 1년 만에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척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마찬가지의 의견이시죠, 우리 그럼요. 선생님께서도? 네네네. 예. 예. 이런 단기 거에 움직이는 거는 그냥 트레이더, 스캘핑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니까요. 예. 내가 그런 사람 아니면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댓글창에 된장, 고추장, 새우 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오염수 방류나 이런 얘기는 저희가 웃으면서 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제가 앞서서 너무 자신 있게 그거를 뭐 1년 만에 먹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린 걸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몸이 괜찮으신 거죠, 지금? 제가 인포메이스 방송 2년 넘게 했는데 네. 지금 거의 한 2년 반 된 것 같은데 지금 예. 오늘 가장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문 MC님 진짜 다르신 것 같고요. 김퐁당님께서 우참 방송이라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았나 봐요. 예. 네. 제가 이래서 입으로 사랑한다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저는 소금 테마는 굳이 언급할까 이렇게 대본에 있지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는 그래도 알찬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공부해야 되는 섹터 예. 곽상준 지점장님께서 보시는 섹터도 또 오늘 예. 여쭤봐야죠. 예. 최근에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전기차 밸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네. 네, 전기차 밸류는 앞으로도 뭐 2차 전지가 그 중에 하나였고요. 다음으로 전기차는 계속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20몇 년 만에 소금과 관련된 증시 관련 질문은 처음 들어본 것 같긴 하네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근데 전기차 굉장히 좋게 보고요. 전기차 밸류 체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바퀴 굴러가는 것들 있잖아요. 구동모터. 모터 쪽도 있고요. 네. 예, 모터 쪽 근데 시세 많이 났잖아요. 많이 났고 예. 마진은 뭐 이제 또 천차만별이니까요. 네. 뭐 그리고 저는 그런 쪽도 굉장히 좋게 보여요. 뭐냐면 제가 이제 택시를 전기차 같은 걸 타면 직접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생활에서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그 택시 그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한테 이거 타이어 얼마에 한 번씩 가세요?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기존에 내연기관 탈 때는 12개월마다 한 번씩 갈았는데 전기차는 8개월 만에 한 번씩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무겁고 토크가 세니까요. 네. 이것도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게 되겠고 예를 들어서 타이어에 들어가는 각종 부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소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타이어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타이어, 예, 전기차 밸류 그다음에 또 예를 들자면 그 앞서 그 얘기했던 기업들 중에서 지금 중국의 핸드폰이 수요가 늘지 않아서 완전 죽었던 업체 중에 MLCC 만드는 업체들은 이건 또 전기차에서는 또 굉장히 큰 수요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그렇게 전기차와 연관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자동차 얘기 잠깐 했는데 자동차 약간 좀 주춤했다가 좀 반등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네. 전기차에 대해서는 현대차 따라서 미국 간 그런 기업들 네.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현대차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완성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밸류를 업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과정이 더 필요하다. 네. 한쪽으로 아니면 지금은 IRA 쪽에 보조금 못 받다 보니까 재산 깎아먹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된 마진이 나오겠느냐? 지금은 그러니까 SUV 제네시스 이거 잘 팔아다가 내연기관 잘 팔아다가 지금 거기를 메꾸고 있는 꼴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그냥 저희가 줄 수 있는 밸류는 아직까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실적 잘 나오면 그냥 그때가 실적 잘 나올 때가 피크아웃으로 처음 치부하는 쪽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고 아까 지점장님 그보다 말씀하셨던 그 타이어 코드 얘기하시려고 하다가 자꾸 빼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보통 보면 타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타이어가 가장
펑크 빵꾸는 국어사전이 없죠. 빵꾸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빵꾸를 꼭 검색해서 아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펑크. 예. 예. 네. 펑크가 날 때 보면은 앞에서 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옆에서 많이 납니다. 옆에서 찢어지거나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발생 확률상. 예. 근데 뭐 물론 못 들어오거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예. 그러고 해서 가장 중요하게 잡아줘야 될 게 타이어 코드로 잡아주면서 예. 거기서 이제 심지라고 그러죠. 네. 이거 잡아주는데 옆에도 보강이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 어떤 일이 이렇게 나오냐면 탄소 섬유 가지고 이걸 보강시키기 시작합니다. 예. 뭐 전문 용어로 무슨 플랫보라고 하던데 까먹었습니다. 네. 그거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도 알리백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친환경 쪽에 소재를 쓰자 하면서 예. 또 뭘 쓰냐면은 예. 그 회사가 그 회사가 셀룰로스라는 걸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무에서 추출해서 예, 나오기 예. 시작하는 걸 원료로 쓰기 시작하는데 네. 의외로 강하대요. 그럴 때 그냥 나뭇잎 못 뜯어다가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걸로 추출해서 만들게 되면 그것도 친환경 쪽에서 되게 강하대요. 그러니까 준비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이 지난 이 코로나19 때 그때 2021년도에 증설을 안 했어요. 지금 증설을 막 해서 했는데 그때 딱 멈췄습니다. 제로였습니다. 전부 이 타이어 코드 하는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차이가 수요하고 차이가 10만 톤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반영되면서 이제 막 증설해서 부랴부랴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룹은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그 타이어 얘기까지 저희가 아주 유익하게 해봤고 타이어드하네요. 예? 타이어 네. 얘기니까 타이어드하다. 저는 이제 웃어서 좀 타이어드해졌고 네네네. 이게 저희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소금에 꽂히셔가지고요 댓글이 온통 다 소금 얘기밖에 없어서 이게 좀 언급하기도 너무 비방스러운데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셔가지고 소개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한 방송 늘 감사하면서 잘 듣는데 소나무님께서는 소금 테마는 있을 법하다. 시골에서는 김장하고 장 담그기에서 나눠 먹고 20kg를 두 포대는 먹는다고 1년에 먹는다고 합니다. 뭐 집마다 다르니까 이제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그 김열매 부장님하고 제가 언급했던 주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사실은 그 경제 면에서도 이슈이긴 합니다만 사회 면에서 더 이슈인 소식은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5개 종목이 이제 하한가 사태인데 이게 SG발 사태랑 비교되기도 합니다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뭐 종목도 다르다, 뭐 여타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뭐 금융당국이나 챙겨 보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거래 정지도 들어갔고 해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주가 조작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점장님? 저는 예. 개인적으로 좀 다른 여러 가지 생각,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예. 오늘 이용우 의원이 이제 법안 하나 낸 게 있어요. 예. 이용우 의원이 주식 관련해서 법안을 많이 내는데 네. 어떤 법안을 냈느냐면은 대주주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1% 이상의 주식을 팔 때는 예. 사전 공시를 하고 팔아야라 이런 거를 법안을 냈습니다. 저는 예. 이거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예. 사실은 지금 이런 사태, 라도견 사태를 비롯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질 건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공모펀드의 총 규모가 시장 규모가 거래소만 2,000조가 넘는데 공모펀드, 액티브 펀드가 50조 남짓이에요. 지금 예. 뭐 이런 정도로 펀드 매니저와 이 공모펀드 시장이 거의 죽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예.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참으로 이번에 신기했던 거는 라도경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일종의 뭐 작전 세력이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걸리고 나서 억울하다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범죄자가 내가 억울해. 난 당한 사람이야. 쟤네들 때문에 내가 당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진짜 억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인터뷰를 하겠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억울함은 뭐냐면 대주주들한테 우리가 당했어. 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5개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대주주들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야 이거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몇 프로만 팔면 쟤네들 끝나. 이런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 가정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작전하는 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예. 근데 이 종목이 얘네들이 대주주가 절대 꿈쩍도 안 할 거라고 안이하게 접근했던 거예요. 예. 대주주한테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